시댁. 저희 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동생이 형보다 늦게 오는 게 말이 되니? 가게 정리 좀 해야 돼서요. 형 왔어? 그래, 얼른 들어와 앉아라. 동서, 너무 늦게 왔다. 일찍 와서 일을 도울 생각을 해야지. 막내가 그렇게 빈둥대면 되겠어? 아, 죄송해요. 남편이랑 같이 정리하느라. 누가 보면 세상의 일은 너네가 다 아는 줄 알겠다. 겨우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린 주제.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뭐, 성우도 제 딴엔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남들한테 다 물어봐라. 여기서 누가 더 바쁜지. 넌 대기업 과장 아니냐? 바빠도 네가 바빠야지. 어디서 형 앞에 두고 바쁜 티를 내. 저도 빨리 오고 싶었어요. 저도 막혔고요. 핑계는. 다음엔 무조건 빨리 와라. 알겠냐? 그리고 지숙이 너도 그렇다. 남편이 바빠서 늦게 오면 너라도 빨리 와야지. 며느리가 돼서 이게 뭐냐? 어머니, 남편이랑 저랑 둘이 가게 일 같이 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혼자 빨리 와요. 거리도 멀어서 대중교통도 어려운데. 같이 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했다. 시댁 복양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탓이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막 도착한 애들 문 앞에 그렇게 세워두실 거예요? 얼른 앉아라. 밥 먹어야지. 어머니도 얼른 앉으세요. 다음엔 빨리 오도록 노력해볼게요. 동서, 음식은 내가 차렸으니까 설거지랑 정리는 동서가 해야 돼. 알았지? 네, 형님, 제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우리 성철이 승진할 수도 있다고? 네, 승진할 시기기도 하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서요. 위에서 한번 기대해보라네요. 아유, 우리 장한 아들, 어쩜 이렇게 잘났을까? 당연히 우리 성철이가 승진하겠지. 아무리 거기에 잘난 사람이 많다지만 우리 아들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니. 요새 무슨 프로젝트 준비한다고 맨날 야근에 정신없어요. 회사에 이렇게 충성인데 당연히 승진시켜야죠. 그래, 그래. 너가 옆에서 잘 보필해야 된다. 아유, 맨날 야근하는 줄 알았으면 한약이라도 쥐어오는 건데. 아이, 무슨 한약이에요. 한약 써서 잘 먹지도 못해요. 얘는 아직도 어린이 입맛이야? 좋은 건 다 쓴 법이야. 그런 걸 먹어야 몸이 튼튼해서 일도 더 잘하지. 그렇게 무작정 일만 열심히 하다 몸 안 좋아지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더 있어.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요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성우 너는 운동 좀 하는 거 있냐? 운동을 할 정신이 없지.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만 하느라. 나중에 여유 되면 하려고. 운동도 상황이 되는 사람이나 하는 거다. 그리고 쟤는 하는 일이 몸 쓰는 일인데 운동을 따로 돈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니? 너야 책상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고. 어머니, 그래도 가게 일이랑 운동은 달라요. 요즘 바빠서 그랬지. 이 사람 예전에 조기축구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요새 운동을 통 못해서 그런가. 기운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게 누가 장사하라고 시켜드냐? 지형 하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교 떡하니 입학하고 대기업 입사까지 하면 얼마나 좋아. 형 공부시킬 돈밖에 없다고 저보고 공부 포기하라고 한 건 어머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핑계 대지도 않는다. 장학금이라도 받아서라도 공부하지. 그리고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였으면 내가 똑같은 자식인데 투자를 안 했겠니?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해놓고는 다 커서 엄마한테 따지는 거냐. 아휴, 저렇게 철이 안 들어서는. 대학교 합격했을 때 등록금 없다고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아, 그 꼴통 대학교? 비싼 돈 주고 그런 망해가는 대학교 가느니 차라리 명문대 다니는 네 형 용돈을 두둑이 주는 게 낫지. 나도 갔으면 진작에 후회했을 거다. 거기 가면 뭐 좋을 게 있다고.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디 이것뿐이에요. 저한텐 용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알아서 벌어서 쓰려고 하셔놓고는 형은 아르바이트 한 번 안 시키고 용돈 줬잖아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택배 상하차에 공사장 일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얘가 왜 이래?
형이랑 너랑 같아. 형은 좋은 머리로 장차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인데 겨우 그런 하찮은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 게 맞아. 너야 머리가 멍청하니까 몸이라도 데워서 돈 버는 게 맞지. 난 너네 둘 똑같이 잘하는 거 위주로 할 수 있게 키운 거나 다름없어. 그니까 무슨 차별이니 너무하다느니 그런 말은 집어치워라. 듣기 싫다. 그래, 왜 이렇게 흥분했어? 어머니가 다 좋은 마음으로 우리 둘 키운 거지. 너도 어차피 예전부터 공부에 관심 없었잖아.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그래? 가게 일이 많이 힘드냐? 형이야 온갖 지원 다 받았으니 그런 한가한 소리가 나오지. 한가한 소리라니. 명색이 내 동생인데 내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겠어? 너가 좀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넌 20살 때부터 돈 벌어서 결혼도 일찍 하고 가게도 점점 자리 잡고 있다며. 난 너보다 결혼도 늦게 했고 돈도 늦게 벌기 시작했잖아. 아, 자기만의 길이 있는 거야. 장단점도 다른 거고. 난 집에서 한 푼도 못 받고 내가 번 돈으로 결혼했어. 형은 아니잖아. 어머니가 집도 해주고 혼수도 해줬잖아. 그거야 넌 준비가 다 됐으니까 그런 거고. 난 아직 그만큼 돈을 못 모아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도와준 거지. 넌 뭐 그런 걸 여태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있냐? 그러니까 말이다. 정성 들여 키우면 뭐하니? 조그만 거 갖고 따지기나 바쁘지. 내가 잘해줬던 건 기억도 안 나지?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모르고. 아주 지 편할 대로 생각하지. 아휴, 내가 너 만날 때마다 속이 터진다. 그럼 안 만나면 되겠네요. 그냥 저 갈게요. 어차피 환영하지도 않는데. 아, 지금 이렇게 가겠다고? 여보, 왜 그래? 흥분 좀 가라앉혀봐. 접으면 속이 터진다면서요. 어머니 보러 오는 거 자체가 불효라는 건데 전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어머니 보러 오려고 저 가게 일도 급하게 마무리 짓고 왔어요. 근데 겨우 이런 소리나 듣고 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여보, 그냥 가. 당신도 여기 와서 기분 좋을 일 없잖아. 어머, 서방님. 서방님이야 그냥 가도 상관없겠지만 동서는 두고 가야죠.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할 순 없잖아요. 경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설거지하란 말이 나오세요? 지숙이가 일꾼입니까? 저도 일꾼은 아니잖아요. 제가 밥상까지 차렸는데 설거지까지 하는 게 말이 돼요? 저도 어머니 직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서처럼 마냥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제가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윗사람만 일 다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바쁘게 일 도와주고 온 사람한테 일부터 하라고 다그쳤습니까? 너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어? 네 형수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야. 아무튼 싸가지가 저렇게 없어갖고. 됐다. 가고 싶으면 얼른 나가라. 나도 네 꼴도 보기 싫다. 애지중지 키워놨더만 맨날 저렇게 삐딱해서는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네. 애지중지요? 형만 그렇게 키우셨겠죠. 저도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네요. 당신 뭐해? 얼른 나오지 않고. 동서 가기만 해. 가도 서방님만 가시라니까요. 왜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밀게 하냐고요. 당신 얼른 일어나라니까. 알았어. 어머니, 형님 죄송해요. 그만 가볼게요. 뭐 진짜 간다고? 동서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 가라 가. 부모가 키워준 고마움도 모르는 자식, 나도 필요 없다. 썩 꺼져. 차 안. 당신 괜찮아? 뭐 하루 이틀이야. 나도 이제 늙어서 그런가 저 말이 이제 그대로 삼켜지지가 않네. 응어리진 게 많아서 그렇지. 이 나이 먹고 아직도 공부로 차별받는 것도 그렇고 그걸 당연히 여기는 형도 그렇고. 저 집에만 가면 원래 내 집인데도 편하지가 않아. 나도 옆에서 듣는데 화가 나고 답답하더라. 당신은 오죽하겠어. 괜히 왔다 갔다 피곤하지. 당신이 운전하느라 더 피곤하지. 이따가 휴게소 나오면 들러. 운전 바꿔서 하게. 됐어. 당신도 하루 종일 가게를 돕느라 피곤한데. 뭐, 나 혼자만 했어? 어쨌든 들러. 우리 뭐 먹지도 못했잖아. 간단하게라도 챙겨 먹어야지. 알았어. 다음 날. 어쩜 그렇게 가고 연락 한 통이 없니? 성우야 뭐 원래부터 그렇다 치지만 넌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니? 그렇게 깽판치라고? 어제 어머니도 성우 씨한테 심하긴 하셨잖아요. 뭐? 이제 너까지 그러는구냐?
부부끼리 닮는다더니 어쩜 못된 것만 닮아가고. 성우 씨도 너무 바쁜데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라고 하니까 시간 간신히 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댁까지 편도를 2시간이나 걸리고요. 성우 씨도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서 간 건데 그렇게 비교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할 게 뭐가 있니? 사내 자식이 속이 그렇게 좁아서요, 원. 그리고 차별이라니. 다 지가 능력도 딸리고 하는 일도 안 풀리니까 원망할 구석을 찾는 거지. 암튼 못 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우 씨가 좋게 말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우 씨, 은근 어머니와 시숙님께 받은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말 어머니한테 드리기 쉽지 않은데 이러다가 정말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건방지게 네가 뭔데 사이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 그리고 늙은 나보고 노력을 하라는 거냐. 건강하게 키워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딜 그런 노력까지 하래. 노력을 해도 지가 해야지. 지가 좀 살갑게 굴었어 봐. 내가 이렇게까지 대하나. 성철이 봐라. 얼마나 말도 이쁘게 하고 조곤조곤 얘기하니. 걘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생각났다며 하나 더 사와서 나한테 갖다 준 애야. 그러니 마음이 성철이한테 더 갈 수밖에 없지 않니? 시숙님이요. 워낙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뻐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그랬겠냐고. 성철이 걔는 키우는데 한 번도 내 손을 썩힌 적이 없다. 근데 성우 걘 어릴 때부터 유별났어. 아휴, 내가 그 자식 사고 친 것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금도 지끈지끈하다. 그리고 너까지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되냐? 수진이 혼자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넌 막내 며느리가 돼서 어쩜 그렇게 윗사람 고생을 시키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미 사정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철 씨가 그렇게 나갔는데 저라도 따라 나가야죠. 이 집에서 성철 씨 마음 이해하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아유, 핑계도 참 그럴듯하다. 암튼 꼭 수진이한테 고맙고 미안했다고 전해라. 수진이 걔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 제가 따로 연락드리긴 할게요. 연락드리긴 할게요? 나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말투다. 아니에요. 안 그래도 따로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암튼 성철이 걔한테도 똑똑히 전해라. 이번에 엄마랑 형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 집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오냐오냐 해줘도만 버릇이 나날이 나빠져. 이만 일이 바빠서 끊을게요, 어머니. 일이 뭐 그리 바쁘다고 한참 말하는데 끊니? 뭐 그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저희한텐 대단한 일이에요. 끊을게요. 아주 둘 다 싸가지가 없어갖고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가게. 이때까지 신메뉴 개발한 거야?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 이 정도 노력은 해야지. 요새 널린 게 카페잖아. 그러니까 특색이 있어야 돼. 내부 디자인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 그래도 좀 쉬어가면서 해. 지금 매출량도 꽤 괜찮잖아. 학교 근처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뭘지 공부를 해야겠어. 당신도 봤잖아. 우리 건물에 있는 가게들 개업 1년 만에 망한 거. 대학가라 그게 더 심한 것 같아.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잠은 자가면서 해. 이러다 큰일 나. 괜찮아. 옛날에 했던 일에 비해선 이건 편한 일이지. 그래도 내 가게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야. 당신이 다 열심히 일한 덕분이지. 당신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근데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오래? 누군데? 아, 어머니. 우리 어머니? 무슨 일로? 그냥 어제 그렇게 가서 왜 연락이 없냐고. 암튼 그런 것만 중요하게 챙기시지. 또 뭐라고 하는데? 형님 혼자 일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뭐? 너한테 형수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라 했다고? 어, 형수님이 혼자 일한 건 맞으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냐 그렇게 말했는데 형님만 감사가 도시네. 에휴, 진짜 차별도 나까지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참겠는데 당신까지 차별을 하니까 내가 못 참는 거야. 그렇게 심한 말도 안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 당신
절대 형수님한테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더 만만히 봐. 이미 알잖아.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그렇게 치면 지금까지 내가 일을 혼자 더 많이 했는데 꼭 자기 손해본 것만 기억하고. 그니까 형도 그랬어. 자기가 더 많이 가진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가진 걸 늘 탐냈지. 그것마저 뺏겼지만 난 잠깐 당해도 이렇게 속상한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됐어. 어차피 곱씹어봤자 바뀌는 일도 없는데. 잘 안 보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 어른이 그게 좋지.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는 거. 난 이것만 다 하고 가면 되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서 쉬어. 많이 피곤하겠다. 그래도 같이 마감하고 가자. 아니야. 나도 혼자 정리하는 게 편해서 그래. 얼른 들어가. 어? 알았어. 그럼 일찍 들어와야 돼? 알았지? 알았어. 기다리지 말고 피곤하면 먼저 자. 나도 늦게 자는 게 습관이 돼서. 출출하면 말해. 국수라도 해놓을게. 괜찮아. 이러면서 쿠키 몇 개 먹었어. 이따 봐. 음. 일주일 후. 가게. 김성호, 형 왔다. 형이 여긴 어쩐 일로. 동서, 나왔어. 아, 형님,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별로 반기지 않는 말투다. 결국 윗사람이 또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지.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있냐고? 뻔뻔한 것 좀 봐. 어머니가 따로 전화하셨다며? 나한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소식이 영 없어서. 어머니한텐 사과하겠다고 했다며. 근데 왜 전화가 없어? 아, 일이 바빠서. 그러니까 일이 뭐 얼마나 바쁘길래 그러나 한번 와본 거야. 근데 이 조그만 카페에서 무슨 바쁜 일이 그렇게 많아?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왔냐니. 형이 동생 하는 일 좀 보러 올 수도 있지. 개업식 때도 못 와보고 영 맘에 걸려서. 서방님, 어머니한테 아직 사과 안 하셨다면서요? 대체 어쩌려고 그러세요? 내가 사과할 일이 뭐가 있어요? 형수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조언을 해줘도 서방님은 늘 삐딱하게 듣네요. 그니까 어머니가 싫어하시지. 그래도 좀 참지 그러셨어요. 성질 좀 죽이면 유산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어머니가 말을 안 하셨구나. 어머니 앞으로 땅 하나 있는 거 알죠? 그쪽 곧 신도시 개발돼서 땅값이 엄청 뛸 예정이거든요. 어머니가 그 땅 저희 주신대요. 모조리 다. 내가 좀 설득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강경하셔서. 그러게 말 좀 잘하지 그랬어. 그때 모임한 것도 그 문제로 논의하려고 한 거였는데. 사실 기대도 안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때까지 어머니가 나한테 뭐 준 적이 있어? 다 형한테 줬지. 이미 형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그런 땅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착한 척하려고 온 거면 그냥 가.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번 주에도 내가 간신히 참았어. 참은 건 나야. 그리고 형 나한테 하는 말이랑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랑 완전 다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나 등록금도 결혼자금도 어머니가 못 대주신다고 할 때 형 분명히 나한테 와서 어머니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했었지? 근데 형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 했어? 저 꼴통 돈 대주는 거 낭비라고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 네가 그걸 어떻게... 집에 뭐 가지러 들어갔다 들었어. 그건 그냥 나도 어려서 한 말이고 지금은 전혀 안 그렇다니까. 난 너랑 좀 우애 있게 잘 지내보고 싶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근데 네가 번번이 삐딱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다들 마음 상해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야. 대체 왜 그래? 일체 좀 그냥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어? 뭘 그냥 받아들여. 형이나 제대로 생각을 해봐. 이게 그대로 받아들일 일인지. 암튼 유산 얘기 꺼내러 왔으면 그만 나가. 유산 형한테 가는 거 다 동의하고 별 불만도 없어. 그러니까 바쁜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나가. 어머 서방님, 저희 이제 왔는데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커피라도 한 잔 주시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만든 커피 맛이 어떤지 좀 궁금하잖아요. 동서, 커피 좀 타와봐. 어? 나가시라고요. 안 그럼 영업방해로 고소합니다. 어?
너 어디 형수한테 그런 말을, 형한테도 똑같이 하는 말이야. 나가. 저런 걸 동생이라고. 집. 여보, 괜찮아? 뭐가? 아까 마음 많이 상했지? 유산도 그렇고. 뭘? 하루 이틀이요? 유산도 이미 우리 둘 포기한 상태였잖아. 생각대로 된 거고. 그래, 뭐. 그깟 땅 못 받으면 어때? 그거 받는다고 한 순간 그거 쥐고 협박하실 텐데. 어차피 결과는 형님 내주겠지만. 당한 게 한둘이어야지. 틀림없이 어머니가 형한테 시켰을 거야. 이렇게 운 띄워보라고. 그럼 내가 다급하게 와서 사과할 줄 알았겠지. 어림없어. 이쯤 되면 그냥 연락을 당분간 안 하는 게 어때? 우리 안 그래도 힘든데 저렇게 자꾸 속 뒤집어버리면 우리 일에도 방해가 되고.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어. 형한테 따로 메시지 넣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고. 벌써? 뭘 하셔? 알아서 하래. 자기는 손해볼 거 없다고. 그렇겠지. 늘 손해보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당분간 형님이랑 어머니한테 먼저 연락하진 않을게. 연락 와도 대꾸하지 마. 내 식구라는 이유로 당신이 억지로 싫은 연락 받을 필요는 없어. 알았어. 그럼 우리 일에만 더 집중하자. 보란 듯이 성공하는 거야.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3개월 후, 가게. 오늘 매출이 얼마라고? 순수익만 200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한 달에 수익이 200이었잖아. 나 정말 믿겨지지가 않아. 요즘 가게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도 많고 체인점 문의도 많았잖아. 그만큼 입소문이 났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네. 다 우리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안 그래도 건물주한테 연락 왔더라. 가게 확장할 생각 없냐고. 마침 옆에 사무실이 비어서 그거 벽 트면 될 것 같다고 하네. 계속 여기서 장사했으면 좋겠다고 말까지 얹더라고. 아우, 정말? 우리도 여기서 계속하면 좋지. 안 그래도 공간이 너무 좁은 것 같아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렇게 먼저 말해줬다니 너무 다행이다. 음, 공간 터도 월세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 우리 잡아두려고 그런 것 같아. 여기가 위치가 좋지. 학생들 학교 갔다 오기도 편하고. 손님들 보니까 멀리서도 오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니까 우리 더 열심히 해야겠다. 실망하지 않게. 그래. 그래도 아르바이트생 몇 명 더 구했으니까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기도 하고 그래.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지. 나도 좀 더 자리 잡히면 그래야지. 당신이랑 여행도 가고. 그래, 그러자.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맞아. 와, 그래도 열심히 사니까 봄날이 오네. 정말. 우리 여보 최고야. 우리 당신도 최고지. 2주일 후, 시모집. 어머, 저기 서방님 가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네. 저기가 그 자식 가게라고? 네, 저기 안 그래도 서방님 나오잖아요. 와,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았나? 완전 대박났네. 이 프로그램에 나온 거 보면 진짜 매출이 좋단 건데. 그게 그렇게 되냐? 손님이 많긴 하네. 가게도 엄청 넓어졌네. 확장까지 했는데도 저렇게 기다리는 거 보면. 좋게 한 달에 몇 천은 벌겠는데요. 커피 팔아서 그렇게 본다고? 요새 맛집으로 알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때 갔을 땐 평범했는데 언제 저렇게 발전의 눈물 나? 그러게. 아, 우리 땅은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린벨트 지정한다 소리까지 하고 있으니. 당신도 승진 미끄러지고 나도 회사 위기고 얘는 시어머니 앞에 두고 못하는 말이 없어. 승진 다음엔 되겠지. 그리고 암만 그래도 대기업이 최고다. 돈 그렇게 따박따박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어머니, 요즘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실에 붙박이로 있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저런 대박난 카페 하나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요. 나도 사업이나 할까. 어차피 정년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대기업은 일찍 잘리기도 하니까. 사업은 뭐 아무나 하나. 저것도 사업머리가 있어야 하는 거야. 당신같이 책상에서 공부만 한 사람은 어림없지.
네가 뭔데 내 아들 기를 죽이냐? 머리가 똑똑하니 뭘 해도 잘할 거다. 게다가 성철이 전공이 경영과이지 않니? 못해도 쟤보단 훨씬 잘할 거다. 그렇게 아니라 제가 하는 걸 네가 하는 게 어떠니? 제가요? 성우 가게를요? 그래, 사업이란 게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니? 일단 자리 잡히면 그 뒤엔 관리가 쉬운 거고. 성우 제가 자리는 잡아놓은 것 같으니까 네가 가서 가게 달라고 해. 아유, 어머니도 사방님이 순순히 준다고 하겠어요? 이미 우리한테 적대가 많은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누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갖고 놓은 가게를 준다고 하겠어요. 안 될 건 또 뭐야? 그에 맞게 사례를 좀 하면 되지. 그냥 그 땅을 걔한테 준다고 그러면 되지. 그리고 성우 걔가 말은 그렇게 사납게 하지만 은근히 마음이 약해서 형이 가서 사정사정하면 또 줄 거다. 그럴까요? 사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카페야 뭐 아르바이트생이 하면 되니까 전 매출 관리만 하면 되고. 그거야 회사에서 한 거랑 비슷할 테니까요. 저도 요새 회사에 갇혀있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럼 그게 낫지. 이럴 게 아니라 내일 다 같이 카페 찾아가자꾸나. 다 같이요? 그래. 쪽수로 밀어붙여야지. 나도 성질 좀 죽이고 잘 달래보마. 어머니가 나서주시면 고맙죠. 그 자식이 워낙 저한테도 악감정이 많아서.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으니 괜찮을 거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긴 그건 그래요. 전 아직도 그 자식이 저한테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어머니가 뭘 차별을 했다고. 성격이 애초에 글러먹은 거지. 암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이렇게 형 앞길에 도움이 되네. 그러네요. 다음날 가게. 나왔다. 어머니, 시숙님, 형님, 여긴 어쩐 일로? 오랜만에 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그거니. 예, 넌 엄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여긴 또 어쩐 일이세요? 보다시피 손님 많으니까 할 얘기 있으시면 이따가 얘기해요. 오자마자 내쫓기는. 저기 가 있을 테니까 일 끝내고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저희 조용히 있을게요. 일 끝내고 와라. 3시간 후.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당분간 연락 안 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끊어지는 줄 아니? 나도 참 매정하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형한테도 그랬다며? 그래. 너도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겠지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땐 내가 미안했다. 생각해보니까 너가 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겠더라고. 네가 많이 양보도 했는데 내가 그것도 몰라주고. 미안하다. 어? 그니까 화 좀 풀어. 그래, 나도 뭐 잘못한 것 같다. 네 엄마가 옛날 사람이지 않니? 장남이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에 있어서 그런 거야.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다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한 자식만 더 좋아할 수가 있겠어. 그건 너가 오해한 거니까 그런 생각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이가 너네도 벌써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로 싸워야겠어. 내가 그것 때문에 편히 죽지도 못하겠다. 동서, 나도 미안해. 동서가 이렇게 바쁠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몰아세웠지. 나도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응? 아, 네, 뭐 이미 지난 일인데요. 그래 지숙이 너 말 잘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다들 싹 잊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 성우야, 이제 화 좀 풀어라. 어? 그래서 그거 말하려고 왔어?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오신 거고요. 다른 목적은 없고. 얘는 다른 목적이라니. 그래, 뭘 그렇게 말을 해. 너도 삐딱하게 말하는 거 이제 좀 고쳐라. 손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바로 아웃인 거 알지?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도 알지? 나 경영과 나온 거.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제대로 관리해보고 싶어서. 뭐라고? 형이 내 가게를 관리하겠다고? 지금 내 가게를 주라는 거야? 형한테?
바로 그렇게 예민하게 듣지 말고. 솔직히 너도 가게 규모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손님도 계속 줄 서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알바생 몇 명 늘리는 걸로는 부족해. 난 회사에서 배운 경험도 있고 애초에 전공이 경영이니까 이런 거 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나한테 양도하고 너랑 재수 씨는 잠깐 쉬면서 놀러도 가고 그러는 게 어떨까 싶어서. 뭐 그래도 가게 운영하는 걸 못 놓겠다 싶으면 체인점을 내도 되고. 본사는 내가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그래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바리스타 자격증 따놓은 것도 있고 여러모로 저랑 이 사람이 관리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엄니 유산으로 받은 땅 그거 전부 드릴게요. 괜찮지 않나요? 어때 동석? 꽤 괜찮은 제안 같지 않아? 동석 결혼하고 나서 이때까지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잖아. 이참에 서방님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푹 쉬어. 땅도 저번에 말했잖아. 엄청 오를 거라고. 그럼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몇 억을 그냥 받는데? 역시 목적이 그거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나쁘게만 생각 마라. 솔직히 너가 카페랑 무슨 관련이 있냐? 네가 커피를 제대로 배워보기나 했어. 가게 운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어. 너 솔직히 몸으로 하는 일에 익숙하지 이런 일에 영 적성이 아니지 않니? 그니까 형한테 그냥 주고 넌 그냥 내 유산 받아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거 다 널 위한 거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팍팍하게 굴었다길래 나도 너 위하는 일 한 거라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가게 잘 되니까 그거 가로채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그동안 당한 횟수만 쳐도 10손가락으로 세도 모자라.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네가 한 사업을 제대로 확장해 주겠다 이 말이야. 너도 나쁠 건 없잖아. 뭘 나쁠 게 없어. 이런 식으로 나만 나쁜 일 처한 게 어디 한두 가지야? 아이 썩 꺼져. 오늘부터 넌 내 형도 아니야. 뭐? 너 지금 형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그러라고 가르쳤어? 엄마가 나한테 뭘 가르친 게 있긴 해.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배우게 했으면서. 엄마가 그렇게 무시한 그 학교, 내가 몇 년 동안 꿈꿨던 학교야. 내 꿈이 조종사였던 거 아무도 몰랐지? 그것만 데리고 죽어라 공부해서 붙어놨는데 제 용돈이나 주는 게 낫겠다고 내 등록금도 안 내주는 엄마 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니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그럼 너라도 그러질 말았어야지. 아무튼 난 이제 가족 없는 셈 칠 테니까 얼른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어머니랑 나랑 네 마음 풀어주려고 이렇게 손수 가게까지 찾아와서 달래고 있잖아. 어떻게 그걸 다 무시하고 꺼지란 말을 해? 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 너무 뻔히 보이는데 뭘 또 착한 척을 하고 앉아있어? 내 목적이 뭐 어때서? 네 힘든 거 내가 하겠대잖아. 네가 하도 나 때문에 희생했다고 하니까 내가 한번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 너 머리가 멍청해? 이거 하나도 못 알아들어? 멍청한 건 너지.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네 형님 가게 드리겠습니다 할 줄 알았냐? 니한테 당한 게 몇 년인데. 너야말로 책상에서 공부만 해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지. 야, 막말로 네가 내 가게를 맡았다고 쳐.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틀림없이 이 일이 쉬워 보여서 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같은 멍청이가 하면 다 말아먹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경영 그거 배운 거? 지 가족 경영도 못해서 맨날 엄마한테 손 벌리는 주제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네 능력으로 해. 40 넘어서 동생 거 뺏을 생각 말고 너 어딜 형한테 멍청하긴 누가 멍청해. 네 형 명문대 나온 거 몰라?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데 멍청한 건 고졸인 네가 멍청하지. 그러니까 왜 멍청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뺏으려고 하냐고. 똑똑하니까 회사 쭉 다니라고 하라고. 가만 보면 엄마도 참 불쌍해. 맨날 아들 아들 하는 아들은 돈 야금야금 다 뺏어가고. 엄마도 조심해. 저 자식이 엄마 이용해 먹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와서 아들 노릇 하라고 해도 난 거들떠도 보지 않으니까 노후 준비 알아서 잘 해야 될 거야. 오늘부터 난 당신 아들도 아니고 저 자식 동생도 아니니까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신고해버리기 전에. 이거 어머니 영업방해야. 네가 그래놓고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족 등지고 네 세상이 환할 것 같냐 이 말이야. 이미 혼자 잘 살아왔고 이제야 빛 좀 보고 있는 중이야. 네가 와서 새까매진 거고. 그니까 꺼지라고.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너 언젠가는 분명 후회한다. 내가 그렇게 저주할 거야. 알았어? 그러든가 맘대로 해요. 얼른 꺼지라고요. 다시 오기만 해봐. 그땐 나도 이판사판이야. 그래.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지나 마라. 그땐 절대 안 봐주니까. 엄니, 가요. 그래. 난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그렇다면 저야 땡큐죠. 한 달 후, 시모집. 뭐? 회사에서 잘려? 그게 정말이야? 네, 그렇게 됐어요. 아니, 무슨 대기업식이나 되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 그거 불법 아니냐? 회사 사정이 요새 안 좋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원래 나이 40 넘으면 임원급 아니면 많이 잘라요. 저번에 승진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 제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혹시 돈 좀 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도 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다 너한테 준 거 몰라? 그나마 있는 그 땅도 너 주지 않았니?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 집도 다 전세고. 그 땅은 이수나 많아잖아요. 그린벨트 지정돼서. 해제될 때까지 세금만 내야 될 텐데. 어머닌 줘도 뭘 그런 걸 줘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렇잖아요. 자식한테 좋은 것만 줘야지 그렇게 손해날 것만 주고. 어머니 다 이럴 줄 알고 저한테 떠넘긴 건 아니죠? 너 지금 그게 너한테 돈 다 주느라 남의 집 얹혀 사는 엄마한테 할 말이야? 어? 아니 말이 그렇단 거죠. 그럼 집을 다른 데로 옮기세요. 솔직히 이런 큰 집이 어머니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더 작은 데로 옮기면 그만큼 돈 남을 테니까 그 돈을 저 주세요. 저도 이참에 사업이나 할까 봐요. 뭐? 나보고 작은 집으로 가라고? 내가 기가 막혀서. 그리고 네가 무슨 사업이니? 평생 회사원만 한 주제. 제가 그냥 회사원을 했어요. 대기업 회사원은 수준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성우 그 자식도 됐는데 제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투자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대박 나면 이제까지 얹어서 다 돌려드릴 테니까. 자식이 웬수라더니 딱 그 말이 맞네. 평생 이렇게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니. 어머니,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조금 양보해 주시면 저희도 대박 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 돈 받아서 지금까지 못 이뤄낸 게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그건 이 사람도 갑자기 실직되고 예민해져서 한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들지 마시고요. 당신도 진심 아니었잖아. 그치? 그럼.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집은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이 도둑놈들 얼른 꺼지지 못해. 3달 후, 가게. 그새 체인점이 3개나 늘었네. 수익도 나날이 늘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러게. 덕분에 우리도 정신없이 바빴지. 자, 이거. 이게 뭐야? 항공권이네? 내가 저번에 약속했지? 신혼여행 못 간 거 조만간 가겠다고. 이제 가게도 잘 돌아가고 아르바이트생도 우리 없이 잘하고 있으니까 2주 정도는 비워도 괜찮겠지. 이미 말도 해놨고. 당신 가고 싶다는 스페인이야. 가우디 성당 보는 게 당신 소원이라며. 이번에 가자고. 정말이야? 정말 스페인이 간다고? 그래. 다음 주니까 준비 잘해. 고마워, 여보. 나 진짜 눈물 나오려고 한다. 고마운 건 나지. 우리 가서 신혼여행처럼 오붓하게 지내다 오자. 그래, 그러자. 한 달 후. 이후로 무사히 남편이랑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듣던 대로 건물도 참 예쁘고 야경도 멋있더군요. 남편이랑 저는 비행기 탈 일도 없이 워낙 바쁘게 살아와서 그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서 어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하고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돌아보니 형님네도 많은 변화가 있더군요. 우선 어머니 집을 옮겨서 받은 보증금으로 저희랑 비슷한 컨셉으로 카페를 차렸다 하더라고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저와 남편 눈으로 봤을 땐 거의 망하기 직전이에요. 손님도 하나도 없고 카페는 인테리어와 특색 메뉴가 중요한데 다 인스타 카페들 짜집기한 수준에서 그치더라고요. 경영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맞나 싶던데요. 얼마 전엔 어머니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안 그러시던 분이 말을 빙빙 돌려가면서 돈을 좀 빌려주겠냐고 묻는데 아무리 미운 감정이 더 많다지만 짠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알면 화낼 것 같아서 거절했어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저야 어디까지나 제3자지만 남편은 당사자로서 얼마나 그동안 억울하고 외로웠을지 제가 감히 가늠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를 계획입니다. 아, 형님한테도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틀림없이 가게 운영에 관한 거나 아님 돈 문제겠죠.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사람이니까요. 아예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남편이 연을 끊었으면 남남 아니겠어요? 암튼 저희 가게는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시스템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꼭 저희가 맨날 가게를 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 돌아가서 여유도 생긴 편이고요. 그래도 남편은 부지런해서 계속해서 신메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가게에 더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힘들까 걱정이 되지만 남편이 즐거워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잘 도우려고요. 그동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서울은 살만해? 난 사람 많아서 어떻게 사나 싶더라. 서울도 사람이 사는 동네인걸. 그래도 인프라 형성이 잘 돼 있어서 좋아. 근데 언니, 혹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어? 우리 사이에 그런 걸 왜 물어? 무슨 일이야? 혹시 언닌 결혼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어?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는 중인데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우린 지원제도 도움을 받긴 했지. 요즘 집값 무서운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결혼 전에 각자 받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지금 아파트 간 거야. 식장이나 스드메 같은 건 결혼 박람회 돌아다니면서 시세 같은 거 확인했고. 에휴, 우리가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언니랑 나뿐이잖아. 근데 그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오히려 날 위로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동안 내가 힘들게 살았던 거 보상받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우리 동생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줄 때가 온 것 같네. 통장? 언니, 이게 대체 뭐야? 엄마랑 아빠가 우리한테 물려주신 유산이야. 네가 결혼하면 집이라도 해줘야지 싶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어. 이걸로 집 장만해줄게. 언니, 너무 고마워. 난 이런 게 있을 거란 생각 못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런 선물을 남겨주셨구나. 금액도 금액인지라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이런 게 있으면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넌 지금의 널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싶더라. 언제 네가 이런 말 할까 싶어서 갖고 있었는데 잘한 것 같네. 나중에 그 남자 소개해주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준비 어려우면 연락해. 같이 알아봐 줄 테니까. 언니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처제는 잘 만나고 왔어? 무슨 고민이라도 있대? 당신을 갑자기 보자고 하고? 연관이 있어야 보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에 남은 혈육이라곤 서로뿐인데 종종 봐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본 오늘 일찍 마쳤네? 무슨 바람이 부셨대? 오늘 서류 발급 같은 일을 해야 돼서 반찬했었어. 직접 오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니까. 서류 발급? 나한테 부탁하지 그랬어. 내가 오늘 쉬는 거 뻔히 알면서 번거롭게. 어? 내가 하면 되지. 그리고 본인이 아니면 안 되더라. 그럼 대리인 서류나 신분증도 줘야 돼서 더 번거롭잖아. 덕분에 바람도 쐬고 좋았지 뭐. 당신이 그렇다면요. 근데 다음 주가 아가씨 결혼식 맞지?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자꾸 귀엽던 아가씨가 결혼한단 말 들었을 땐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치? 그래도 매제가 좋은 사람이라 마음이 놓여. 부모님도 싹싹한 면을 봐서 그런지 나보다 좋아한다니까? 우린 뭐 해드리는 게 좋을까? 축의금 넉넉하게 드리면 되지. 그동안 우리 둘이 모아놓은 거에서 300만 원 정도 빼서 드리는 건 어때? 너무 금액이 커버리면 서로한테 부담이 될 거니까. 좋은 거 같아. 그렇게 하자. 역시 당신이랑 얘기하면 바로바로 결정돼서 좋다니까. 아, 맞다. 나 내일 엄마가 잠시 오라고 해서 집에 갔다 올게. 어머님이 여보를 찾으셨다고? 그럼 그렇게 해. 아가씨 결혼 때문인가 보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안 그래도 결혼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마음 아파하셨거든. 어떻게든 장만해본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알았어. 그럼 난 내일 저녁 먹고 들어와도 되지? 오랜만에 밖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하고 들어와야겠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고 우리 내일 밤에 보자. 나도 일찍 올 수 있으면 그럴게. 다음날 오후. 무슨 일이길래 영주 놔두고 혼자 오라는 거야? 그냥 전화를 하면 되잖아. 진현아, 너 돈 없어?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다고 그래?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돈 쓸 곳이 어딨다고 그렇게 큰 금액을 말하는 거야? 사실 네 아빠가 죽기 전에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 그게 3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당장 줄 수 있어야지. 뭐? 아빠가 돌아가신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반년이지. 게다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가 그만큼 붙었다면서 안 내놓으면 보복한다고 찾아왔어. 어떻게 안 될까? 나도 돈 없는걸. 진선이한텐 말해봤어? 걔 이번에 집도 자기 돈으로 장만했다고 자랑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 그거 걔가 한 거 아니야. 엄마가 해줬어. 원래는 빚 갚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딸이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주겠어. 뭐, 아무리 그래도 빚을 먼저 갚아야지. 결혼하는데 집 해주는 게 뭔 죄야? 그럼 아빠가 남긴 땅이라도 팔자. 그럼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지. 이미 예전에 목돈이 필요해서 그랬단 말이야. 엄만 지금 우리 몰래 이런 짓 했던 게 자랑스럽단 듯이 말한다. 그래서 지금 아들한테 돈을 빌리겠다는 거잖아. 근데 나도 돈 없어. 그리고 영주가 알면 내가 무슨 꼴이 날지 모른다고. 아들, 그러다가 엄마가 진짜 사달날 수도 있어. 결혼식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겠다고 협박도 해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 혹시 방법이 없을까? 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돈 없어서 대출 받아야 된단 말이야. 매달 이자를 어떻게 내야 되나 싶긴 한데. 아, 미안해 아들.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영주한테도 그렇게 잘할게. 알았어. 일단 해결되는 대로 엄마한테 연락 줄게. 좀만 기다려줘. 그날 저녁. 어라? 오늘 생각보다 빨리 들어왔네? 어머님 집에서 좀만 있다가 나온 거야? 수도가 새고 있어서 고쳐만 드리고 왔어. 늦으면 다음날 출근도 어려워지잖아. 근데 여보, 혹시 진선이 축의금 뭐 어떻게 할 생각이야? 아가씨? 그냥 적당하게 넣어드릴 생각이었는데 왜? 그냥 동생이 곧 결혼한다고 하니까 싱숭생숭하고 있지.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는 만큼 내가 키운 애잖아. 뭔가 딸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드네. 혹시 우리가 모아놓은 적금에서 일부 더 주는 건 안 되겠지? 한 300 정도? 원래 그 정도 드릴 생각이었어. 그리고 적금 그거 깨면 예금으로 묶어놓는 것도 그렇다. 그러고 보니 요즘 통장을 정리 못했는데 잘 넣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지. 벌써 8천 모았더라. 진짜 3년 동안 우리 고생 엄청 했네. 좀만 더 모아서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 응. 근데 수도 때문에 부르신 거야? 그냥 주위에 고치는 사람 부르시지. 멀리 갔다 오느라 고생만 했잖아. 겸사겸사 얼굴 본 거지. 그럼 나 먼저 씻고 잘게. 생각보다 운전을 길게 해서 그런가? 좀 힘들다 생각이 드네. 알았어. 난 뒷정리 조금만 하고 들어갈게. 먼저 자고 있어. 다음날 오후.
네가 이 시간에 어떻게 왔어? 혹시 잘 해결된 거야? 곧 그 사람들 온다고 한 시간이라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영주 몰래 우리 적금기에서 가져온 거야.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당분간은 들킬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능한 만큼 종종 갚아줘. 나도 어떻게든 채우도록 할 테니까. 알겠지?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럼 되는 거잖니. 아휴, 그래도 아들 하나 잘 뒀더니 이렇게 힘든 순간 잘 이겨내네. 다음부턴 딴 곳에 쓰지 말고 빚부터 갚아. 지원을 못 해주는 건 그렇다고 이해하겠지만 빚이 있다고 하면 기피하게 된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내 속이 타들어간다니까. 아, 설마 네 아빠가 그런 돈을 나 몰래 빌렸을 거라고 생각했겠어? 그리고 내가 이 일은 영주한테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도 걔가 뭐라고 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진절머리 나니까. 그럼 이거 잘 주고 성함 맞춰. 그리고 우리 결혼식 당일 새벽에 모시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일찍 가서 준비해야지. 알았어. 우리 딸 결혼하는 건데 아침부터 열심히 움직여야지. 안 그래? 결혼식 당일. 우와, 누가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 줄 알겠어. 옷이랑 화장도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걸. 정말 이쁜 신부네. 고마워요, 언니. 사실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 있죠? 막상 오늘 결혼한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면서 무서워요. 진선이라면 잘할 거야. 만약 결혼 생활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긴 하지만 처음이라 무서웠거든. 그래도 우리 둘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는 대로 잘하면 돼. 그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언니 정말 고마워요. 지금처럼 오빠랑 열심히 살아볼게요. 근데 오빤 나한테 할 말 없어? 옆에서 멀뚱멀뚱 뭐 하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나한텐 매정하냐? 그리고 해줄 만한 말을 영주가 다 해버려서 딱히 할 게 없네. 여튼 잘 살아. 너처럼 성격 안 좋은 애 데려갈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네. 매진 네 성격 알고 있지? 이런 날에 자꾸 그럴래? 진선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 남편 보니까 성격도 엄청 좋아 보이더라. 결혼하는 날이라 그런가 얼굴에 꽃이 활짝 폈던데? 에이, 언니도 참. 오빠랑 다르게 덕담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엄만 어디 갔어요? 같이 오실 줄 알았는데. 밖에서 어른들끼리 대화하고 계시지 뭐. 너한텐 언제든 올 수 있잖아. 아, 손님들 계속 오네? 우리 그럼 나중에 보자. 그날 저녁. 아, 오늘 하루 고된 것 같아. 진선이도 제주도 가고 있겠지? 우리도 언제 한번 여행 가는 거 어때? 목적 없이 모은 돈이 어느새 그렇게 됐잖아. 해외여행 2주 정도 다녀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2주 쉰다는 거 어려운 거 알잖아. 퇴사하고 놀러 가는 건 어떤 거 같아? 사실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싶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오빠 사회성 좋아서 팀원들이랑 잘 지냈잖아. 일이 뭐가 있겠어. 별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벌다가 정년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그 돈으로 작게 창업해보면 안 될까? 우리가 가게 사장님이 되면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 창업이 쉬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뭘 할 수 있다고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직업 만족하고 있어. 사람들도 좋고 업무 자체가 나한테 맞는데 창업? 그러다가 망하면 그 빚은 누가 갖고 살려고? 난 그런 모험 절대 못해. 그러지 말고 해보죠. 사실 이번에 구조조정 당했단 말이야. 당신 혼자 돈을 벌게 할 순 없는 걸.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뭐? 구조조정이라니? 나한텐 그런 말 일체 안 했잖아. 오빠,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인망 높았잖아. 실수한 걸로 잘렸어. 생각보다 큰 프로젝트인데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책임지고 나오게 된 거야. 그니까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줘. 어떻게든 성공하면 되는 거잖아. 아, 그럼 뭘 할 건지 나한테 만들어서 가져와. 알겠지?
다음날 저녁. 저기요, 나 이거 하려고 해. 해도 되는 것 같아서 벌써 일부 금액 치렀지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오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가져오란 게 상황 보고 오케이 해주겠던 거였잖아. 근데 오늘까지 딱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후다닥 하고 왔어. 3천만 원 써서 딱 5천 남았는데 이걸로 가게 잡고 기계 사면 될 것 같다? 이미 일 저질렀는데 해야지. 안 그래? 아, 지금 나랑 장난해? 난 같이 사는 사람 아니야. 적어도 상의라는 걸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달랑 결제했으니까 이제 하면 돼야. 나에 대한 배려 같은 건 없어? 아니, 자기도 괜찮다고 했잖아. 그리고 고민해봤자 안 좋은 조건에서 창업하게 될 건데 조금이라도 빨리 하겠다는 게 문제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예전엔 이렇게까지 무모하진 않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아, 몰라. 망하든 말든 당신 혼자 알아서 해. 혹시나 문제 생겼는데 나한테 도와달라 이런 말하면 그땐 가만히 안 있어. 알겠어?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나 혼자 즐기겠다고 그런 줄 알아?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 우리 가족? 한마디 상의 없이 거금을 쓰는 사이가 가족이구나. 됐어. 난 안에서 잘 거니까 오빠는 알아서 해. 들어올 생각 절대 하지 마. 잠시 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것도 전화 한 통 없이. 내가 그 3천만 원의 존재를 숨기려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아, 그것 때문에 애 화났잖아. 나중에 가서 달래주던가 해야지. 그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뭐? 대체 뭘 했길래 네가 나와서 자? 당분간 괜찮을 거라고 말하더니 벌써 들킨 거야? 넌 어떻게 된 게 어릴 때부터 조심성이 그렇게 없는 건지 모르겠다. 사업한다고 했을 뿐이야. 요즘 프랜차이즈도 초기 비용 적게 할 수 있겠더라. 솔직히 인테리어 같은 걸로 저 금액 감출 수 있잖아. 회사도 다니기 싫었는데 이참에 잘 됐지. 그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어. 회사도 그만둬? 아, 너 어떡할라 그래. 그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벌써부터 망할 생각하면 어떡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엄마가 빈 얘기만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엄마도 영주 기분 풀릴 수 있게 좀 잘해줘. 우리가 잘해지다 보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오래잖아. 그래. 내 죄도 섞여 있는데 어떡하겠냐.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말 한마디는 해주고 있어야지. 아, 너 때문에 이게 뭐라니? 나 때문이길? 엄마가 애초에 그런 행동만 안 했으면 문제될 거 없었잖아.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음날 저녁.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아직도 화가 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그건 아직 화 안 풀렸고. 다른 얘기니까 앉아. 무슨 일인데? 5달 뒤에 내 동생 결혼해. 당신이 형부 되는 사람이잖아. 그니까 시간 비워놓으라고. 상견례는 서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했어. 원래는 할까 했는데 어차피 결혼해서 사는 건 두 사람이잖아. 그쪽 부모님도 번거롭게 뭘 그러냐고 하기도 했고. 그래? 간사해서 좋네. 근데 처제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된 건가? 당신 아끼는 동생이 시집간다 해서 좀 그렇겠다. 좋은 사람이 있을 때 가야지. 그리고 잘 산단 믿냐 걱정도 안 되고 말이야. 그치? 일단 시간은 비우도록 할게. 어차피 가게 운영하는 거면 당일에도 빼도 되는 거니까. 아, 오빠, 나한테 말 좀 해주고 하면 안 돼? 무슨 업종인지 어떤 방법으로 장사할지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대뜸 창업하면 사람들이 와서 와 하면서 환호해줄 줄 알아? 그니까 사고 치기 전에 상의 좀 해줘. 우린 부부잖아.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 서운할 수밖에 없어. 알았어,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니까 화 풀어라, 응?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직종으로 할 생각인 건데? 편의점 할 생각인데? 요즘 그게 그렇게 핫하다고 하더라. 편의 때문에 많이들 가잖아. 그래서 망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소자본으로 할 수 있게 해줘서 후다닥 했지. 우리 앞으로 부자가 되는 일만 남은 거라고. 당신이 하겠다니까 일단 알겠어. 근데 그로 인해 망했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걸로 얻은 수익은 오빠가 관리해. 나 딱히 건들 생각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오히려 난 좋지. 내가 사장인데. 한 달 후. 깔끔하게 잘 됐네. 근데 위치가 너무 구석진 곳 아니야? 사람들이 오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쪽이다. 적당하게 다른 편의점들이랑 거리 두는 것도 좋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곳일수록 장사가 잘 될 수 있어. 이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걷는 게 귀찮아서 편의점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나 한 번만 믿어봐봐. 알았어. 하긴 교육받으면서 그런 부분도 들었겠지. 그럼 아르바이트생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간 야간으로 어떻게 다 할 생각이야? 내 친구 아들이 경험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 애를 스카우트 했지. 집도 근처니까 얼마나 금상첨화야.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한번 잘해봐. 난 그럼 동생 만나고 올게. 오늘 가전제품 보러 가는 날이거든. 근데 초전에 집으로 어떻게 장만했대? 둘이서 아파트 가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유산 남겨준 거 동생한테 줬어. 뭐? 유산이라니? 그런 게 있었어? 왜 나한테 그런 말 안 한 거야? 그걸 왜 말해야 돼? 나랑 동생이 나눠 가지는 거잖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 넌 그걸 너 혼자 꿀꺽했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 아, 막말로 우리 아빠 땅을 내가 몰래 처분했다고 하면 너도 화낼 거냐?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 유산 자체를 몰랐던 게 그렇게 억울할 일이야? 그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니야. 이런 작은 편의점이 아니라 더 큰 마트 같은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실을 숨겨? 부모님 유산을 우리가 쓰겠다는 게 그렇게 문제야? 그리고 내 몫은 이미 다 쓰고 없었고 영화복만 가지고 있었어. 결혼한다고 해서 전액 다 준 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이 진선이 결혼할 때 꼴랑 300만 원 줘. 네 동생은 챙기고 내 동생은 왜 안 챙겨주는 건데? 돈이 쓴 가전제품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잖아. 오빠, 어이없는 말을 한다? 그래서 300만 원 드렸잖아. 아가씨는 우리 결혼할 때 뭐 하나 해준 게 있다고 생각해? 어리단 이유로 안 받았잖아. 그에 비해 그 정도 축의금 줬음. 내 역할은 다 한 거 아니야? 게다가 이건 부모님이 나랑 동생한테 남겨주신 거지 시댁 위에 쓰라고 준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이기적일 줄은 몰랐네. 배려심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냥 영원히 입 다물고 있지 그러냐? 내 몫은 없었다고 했지?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 알겠어? 그날 저녁. 어라? 오랜만이네?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니, 네 남편 회사 그만뒀다면서. 갑자기 창업한다고 하는 거 있지? 안 그래도 오늘 편의점 오픈해서 갔다 왔잖아. 이것저것 다 해서 8천 들었다고 하는 거 있지? 잘 되면 다행이긴 한데 망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 무슨 말이야? 요즘 그렇게 안 들어. 보통 3천 원에서 끝나는걸? 물론 임대하는 건 빼고 말이야. 막 번화가 아니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걸? 요즘 월세를 많이 받는 추세라고 하더라고. 내가 3년 전부터 세개 지점 내서 하고 있잖아. 뭐? 나한테 적금 다 썼다고 했는데? 적게 들어가? 에이, 내가 해봤잖아. 그리고 최근에 낸 게 3달 전이라서 그 사이 크게 바뀌진 않았을걸? 근데 지역 차이가 있을 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는 게 어때? 그래, 봐야겠어. 너 아니었음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 고마워. 괜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다. 남편 의심해보란 거나 마찬가지잖아. 안 그래도 이상하긴 했어. 애마냥 어린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있지? 그럼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지. 의심이 깊어지면 오해받을 수 있잖아. 만약 확인해봤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그땐 잡아야지. 그게 낫겠다. 조언 고마워. 5달 후. 언니, 형부, 왔어요? 우리 동생 결혼하는 거 축하해. 아까 봤는데 매제가 참 좋은 사람 같더라. 좋은 사람 만나게 된 것 같아서 기쁜 거 있지?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거 잊지 마. 고마워, 언니. 형부도 와줘서 고마워요. 결혼하는 거 축하해. 집도 장만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아. 장모님께서 유산을 톡톡히 남겨준 덕분이 아닌가 싶네. 우린 뼈 빠지게 일해서 대출금 상환했는데. 네? 형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유산이 있었으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입 다물고 있다가 처제한테 다 줬다고 하잖아. 아, 이럴 거면 나랑 같이 왜 살았나 몰라? 적당히 해. 애 결혼하는 말이 덕다면 못해줄 망정 비꼬는 건 아니지? 미안해. 이 사람이 한 말 모두 잊어줬으면 좋겠다. 당신 좀 따라 나와. 내가 왜? 잘못한 거 없잖아.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된 거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 형부, 언니한테 빨리 가봐요. 그러다가 혼나겠어요. 잠시 후.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이라도 했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존재해. 식전 신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문제 있는 행동이랄 생각이 안 들어? 아무 걱정 없이 결혼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렸는지 너 상상도 못할걸? 뭐? 고작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 때문에 식장 들어가기 전에 신부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저번에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어? 애초에 내 몫은 다 썼다고 했잖아. 내가 뭐 달라고 했어? 그냥 좋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잖아. 달라고 하길 했어. 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하는 건데? 좋은 날에 굳이 돈 얘기를 꺼내야겠어? 내가 우리 돈을 몰래 빌려준 것도 아니잖아. 애 몫으로 나온 거 줬을 뿐인데 왜 당신이 배 아파하는 건데? 잘 살 생각하니까 배 아파서 그런다. 아, 딱 아파트 구할 만큼만 있어봐. 그럼 우리 가족이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넌 가족이라고 매번 얘기하면서 그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면 어떡하자는 건데? 너 일단 결혼식이니까 참고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나랑 대화 좀 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사상이 이해 안 가서 그러니까 대화 좀 해야겠어. 그래, 바라던 바야. 어디 한번 한판 해보자 이거야. 잠시 후. 언니, 형부 왜 그래? 우리가 크게 잘못한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니까 지금 상황에 집중해. 나한테 기분 상한 거 너한테 풀게 해서 미안해. 설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왜? 아까 유산 얘기하는 거 같던데 설마 그거 나한테 줬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맞아. 근데 그건 이혼해도 재산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거야. 굳이 그 사람 의견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건 너한테 주어진 할당량이었거든. 근데 저렇게 밝게 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괜히 네가 나 때문에 휘말린 것 같아서 걱정이네. 미안해. 아니야, 어쩔 수 없지. 언니,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하는 거 어때? 언니가 크게 뭐라 하지 않을까 더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미리 말해줘서 고마워. 괜히 형부가 나한테 왜 그러나 오해할 뻔했네. 좋은 날 그런 말 듣게 해서 미안해. 이번 기회에 딱 잘라서 얘기해야겠다. 나중에 바빠서 인사도 못하겠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봐. 오늘 와줘서 고마워, 언니. 그리고 정말 사랑해. 그날 저녁. 당신은 눈치가 그렇게 없는 거야? 아니면 생각머리가 없는 거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왜? 기분 나빴어? 난 당신이 타인 기분 신경도 안 쓰길래 상관없는 줄 알았지. 신경 쓸 줄 알았다면 내 동생한테 그런 언행을 했겠어? 내가 모르겠다고 화를 내는 건데. 그래. 혹시 돈 얘기했다 이거야? 애 결혼하는 날이었어. 좋은 날만 들어도 모자를 파네 지금 돈 얘기를 해? 네가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넌 아직도 모르겠어? 솔직히 유산 있어서 시집 잘 간 건 맞잖아. 돈 있으니까 아파트도 장만한 거고. 사실을 나열한 건데 왜 그래? 지금 당신 배알 꼴려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내 동생한테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준 게 그렇게 억울할 일이야? 돈이 있었으면 내 동생 시집갈 때 집 하나 해주면 안 됐어? 그 정도 능력 됐던 거잖아. 근데 네 동생은 그렇게 알뜰살뜰 챙기고 내 동생은 팽한 거 아니야. 내가 그게 억울해서 그래. 말로는 동생, 아가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챙겨줘야 할 땐 차별을 하고 있잖아. 이게 차별이야? 우리 자매한테 지급될 걸 알아서 처분하는 게? 그리고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지 않아? 설마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이 뭘 안다고 나한테 그래? 아는 게 하나라도 있긴 한 거야? 뭘 하길래 나한테 말할 거 있냐 없냐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이 상황을 무마하고 싶은 거잖아. 참나. 당신 나한테 창업할 때 얼마 들어갔다고 했어? 8천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요즘 세상에 그 정도 자금으로 가게 차리는 게 쉬운 줄 알아. 왜 들었던 걸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건데? 내 친구가 편의점만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 네 얘기했더니 어이없다고 하는 거 있지? 8천 같은 소리라고 앉아있네. 보통 3천이면 해결된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통장 내역 확인했어. 근데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는데 대체 이거 어디 있었어? 아니, 그게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잖아. 그래, 그랬겠지. 너 어머님 빚 갚아주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잖아. 내가 알아보게 만들어? 어차피 들킬 일인데 그게 숨겨질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아니, 나 그럴 돈 아니었어. 엄마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안 그래? 당신도 동생이 도와달라고 하면 냅다 그럴 거잖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거야? 도와줄 수 있지. 당신 말 맞다 나 가족이니까. 근데 당신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를 안 해놓고 왜 나만 탓하는 건데? 이거 참 이상한 일이지 않아? 난 고스란히 채워놓을 생각이었어. 근데 당신은 개인 재산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말 한마디 안 했잖아. 가족끼리 개인 재산이란 게 어디 있다고 몰래 그래? 그래, 개인 재산이지. 그니까 너랑 나랑 갈랐으면 되겠다. 그치? 이번에 동생 결혼식에서 당신이 하는 행동 봤어. 근데 아무리 나한테 감정이 상해도 해도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당신도 가족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나도 그래. 근데 지금 어디서 회방을 놓으려고 그래? 그러다가 엎어지면 당신이 모두 책임져 줄 거야? 그럴 능력도 없으면 하질 말았어야지. 안 그래? 그래서 그런 거 갖고 나한테 이혼을 거론하는 거야? 어.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네도 이 사실을 고지할 생각이야. 당신이 가족이라면서. 그럼 이런 사사로운 것까지 모두 공유돼야 되지 않을까? 그니까 앞으로는 생각 좀 하고 살아가길 바라. 하긴 내가 이제 이 집 식구 아닐 건데 무슨 상관이겠냐마는. 내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제 창업했잖아. 돈 빼는 건 다시 채워 놓을게. 시끄러워.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아님 내가 버는 모든 수익 당신한테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난 한 푼도 못 건드는 건데 그걸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넌 아직도 핀트를 못 잡는구나. 내가 널 싫어하는 건 내로남불의 생각머리 없는 행동 때문이야. 아무리 어리숙해도 그렇지 그 정도 머리까지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데?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난 집에 갈 거니까 당신은 어머님 댁 가든가 해. 어차피 그 집도 내 거잖아. 당신이 하나라도 해준 거 있어? 나 혼자만의 시간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 후. 어머, 아가가 무슨 일이야? 갑자기 연락을 다 하고. 지금 아들 부부 도움으로 대출금 갚으니까 행복하세요. 어머님이랑 댁 아드님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정 떨어져서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란 의미에서 전화 드렸어요. 뭐? 이혼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아들한테 돈 좀 빌렸다고 너희가 이혼한단 거야? 가족끼리 빌릴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달에 돈을 그렇게 버는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어요, 어머니. 댁 아들이 내 동생 결혼식에서 부모님 들먹었어요. 유산이 어떻고 저쳤고 불만을 얼마나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팩트만 보자고요. 어머님이 분명 돈 빌려가셨죠? 무려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걸 남몰래 빌려준 후 안 들키려고 창업했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아이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걸 어떡하니? 그렇다고 딸내미 결혼식이 코앞인데 아무것도 안 해줄 순 없잖아. 그래서 빚 갚을 거 얘한테 준 거일 뿐이야. 너도 네 딸 낳아서 키우면 내 마음 똑같이 이해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자기 딸한테 돈 줘요. 심지어 자기는 빚이 있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대책 없이 행동하나 싶었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네요. 어떻게 모자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지. 근데 이번에 저한테 뭘 하는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동생 목 줬다고 아까워하네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동생 주려고 남겨놓은 걸 왜 자기가 배합하는 건가요? 유산이라니? 우리 아들이 탐을 냈다 이거야? 네,
그리고 동생한테 좋겠다면서 비꼬더라고요. 그 순간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세요? 지금 당신 아들이 내 동생의 중요한 날을 망칠 뻔한 거라고요. 근데 뻔뻔하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남아있는 정 떨어져서 이혼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아가, 내가 미안해. 네가 내 아들 곁을 떠나면 누가 챙겨주니? 그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왜요? 타당한 근거를 대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어머니, 사람이라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앞으로 뵐 일 없을 테니 미리 인사드릴게요. 끊자마자. 언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다 하시고? 저 이혼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하려고 하는지 아가씨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혼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오빠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걸까요? 그놈이 공동으로 모은 적금으로 어머님 빚을 갚아줬네요. 네? 엄마한테 빚이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어디 가서 돈 빌릴 만큼 부족하진 않을 건데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아버님 빚이라고 할 수 있네요. 어머님, 분명 갚으실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중요한 일이 생기지 않았더라면요. 3천만 원을 써야 할 만큼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설마 제 결혼식 때 주신 게 빚을 갚으려고 하셨던 돈이었던 거예요? 엄만 빚을 갚아야지. 저한테 그걸 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저도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우리가 모은 적금을 창업한다는 핑계로 금액 불려서 얘기하질 않나. 자기 잘못을 죽어라 모른다고 하질 않나. 근데 제가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아가씨도 최근에 결혼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 동생이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번에요. 근데 신부대기실에서 유산 받아서 좋겠다고 비꼬는 거 있죠? 저희 부모님이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정확하게 반 가른 후 전 필요한 곳에 사용했고요. 동생 목 같은 경우 결혼할 때 줘야지 하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동생이 집 마련한다길래 그 자금들 모두 줬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2억이나 달하는 금액이니까 욕심이 많이 났겠죠. 저한테 그걸 왜 다 주냐, 그게 있었으면 편의점이 아니라 마트를 했다 등등.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동생은 왜 행복해야 될 날에 비난과 조롱을 들어야 되나요? 물론 저 아가씨 원망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왜 이혼을 선택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오빠인 그놈은 그런 썩은 생각 지니고 있으니까 더러운 똥은 잘 피하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오빠가 언니 동생한테 상처 준 것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어요. 이제 볼 일 없는 만큼 앞으로 잘 살길 바라요. 그 시각.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혼하기로 했니? 나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말 꺼내지 마. 누구 좋으라고 헤어져? 지금 애는 화나서 이혼한다고 하잖아. 너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그런 걸 들켜? 낸들 알겠어. 나도 이렇게 빨리 걸릴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진짜 씨. 이혼하면 100% 내가 지는데 어떡하지? 유산 있는 거 숨겼다면서. 그거 어떻게 안 돼? 그거 개인 재산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는 상속인이 정하는 거라서 나한테 권한이 없기도 했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어도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혼자 홀라당 다 쓴다는 게 말이나 돼? 자기 동생은 아파트 살 때 보태라고 주더니 우리한텐 그렇게 인색하고 말이야. 어떻게든 잘 해결해보면 안 되겠니? 너 이혼하면 좋은 결과 못 얻을 게 뻔하잖아. 아휴, 그니까 처음부터 일 좀 잘 해결하지 그랬어. 엄만 잘했다고 생각해. 그니까 갚을 돈을 왜 애한테 줘서 그래. 애초에 안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잘못이다 이거야?
아, 몰라. 어차피 함부로 이혼하자고 못해.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나 쉽게 버리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크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혼하더라도 이기적인 애랑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뿐이겠어? 그렇긴 하지만 걱정은 되네. 어머, 얘가 갑자기 웬 전화지? 응, 그래. 무슨 일이야?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에? 걔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혼한 이유를 말했다고? 아이, 아니, 네가 결혼한다는데 보태준 게 뭔지 아니겠어? 아, 걔 너한테 왜 연락해서 스트레스 주는 거니? 아유, 알았어. 내가 죽을 죄를 졌네. 응? 아,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아, 그래. 알았으니까. 아, 미안해. 응. 이혼하면 하는 거지? 아, 넌 신경 쓰지 마. 얘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애한테까지 전화해서 이혼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아, 차라리 잘 됐어. 이런 애랑은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아. 네가 능력이 없니 뭐가 없니? 뭐라도 사장하고 있음 여자들 고이기 마련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 내가 살다 이런 애는 처음 본다. 일단 빌어봐야지. 지금 이혼 소송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위조를 낸다고 가게 팔아야 돼. 그것뿐인 줄 알아? 가게 팔면 바로 위약금 나오는 거야. 싫어도 빌어야 된다 이거야? 아,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네. 아, 그럼 어떻게든 빌어봐.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다음날 아침. 자기 일어나봐. 내가 아침밥 차렸어. 미쳤어? 내가 나가라고 했지? 근데 왜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아, 내가 물어보니까 이혼하더라도 나 내쫓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 마음 돌리려고 무슨 짓이라도 해보게. 내가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말 안 하면 안 될까? 당신 없이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 근데 어떡할까? 난 당신이 왜 그러는지 아는데? 위제를 줄 능력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설마 내가 그거 하나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몇 푼 안 받아도 돼. 근데 네가 한 잘못은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어? 그래. 네가 여기서 살든 말든 신경 안 쓸게. 내가 나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니까 쪽낼 준비나 착실하게 하고 있어.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일단 필요한 것만 챙겨서 근처 모텔로 갔네요. 몇 달 살아야 해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행히 친구가 해외에 몇 달 가야 돼서 집이 빈다며 싸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생활하다가 이혼이 성립됐어요.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결혼식에서 했던 행위들로 인해 비난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위자료도 톡톡히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낼 능력이 없다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사실 그쪽에 돈이 있었다면 저한테 이렇게까지 낙이 굴진 않았겠죠. 어쩌다가 저렇게 생각머리 없는 사람과 만나게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이혼 후 얘기를 들어보니 가게도 내놓고 시무미츠로 들어가 농사를 짓는다고 들었어요. 땅도 다 팔아서 임대라고 하는데 뭔가 속이 시원하네요.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고생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